20여 년간 대한민국 발명왕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이가 있다. 현재 환경 관련 업체를 운영 중인 박세준 대표. 그가 지난 20여 년 동안 개발한 기술과 제품은 100건이 넘고 특허 출원과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만 해도 120건에 이르며 이로 인한 수상 경력도 화려하다. 이런 박 대표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하지만 한학을 공부해 서예와 그림에도 뛰어난 팔방미인이다. 현재 박세준 대표는 장내 생태계를 복원해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할 미생물을 발견했다는데 박 대표가 말하는 질병의 근본 원인과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미트앤톡, 지금 만나러 갑니다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발견과 발명을 통해 인생의 노벨상을 꿈꾸는 박세준 대표를 만나본다. 서울 용산구. 이곳엔 30년 동안 특허 출원 150여 건에 달하는 발명왕 박세준 대표가 있다. (150여) 개의 특허 출원,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 대통령상 수상 등 화려한 경력을 가진 그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개떡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먹으면 어떠냐? 그 도정할 때 그 보리에 들어있는 이제 그 돌 같은 것이 갈려 나오고 또 이제 그 보리 이 큰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씹으면 이제 입에서 버벅버벅하고 이게 생기면은 목구멍이 뜨끔뜨끔해요. 그게 찔러서. 이제 이것도,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먹지 못하고, 동네 애들한테 다 자랑을 해요. 개떡보라고. 그래서 자랑이 끝나야 그걸 먹어요. 근데 왜 떡을 안 쪄줬냐면요, 그거를 수제비를 쓰면은 끼니를 때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걸 끼니 때 와서 이렇게 먹고 살려고 하지 간식으로 이렇게 주려고 안 하거든요. 예, 그렇게 가난한 곳에 살았어요. 박세준 대표의 정규교육 마지막은 초등학교 6년.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가정 형편으로 인해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해야만 했다. 집이 가난하니까 학교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택한 것이 한문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늘 초등학교 다니면서도 한문을 많이 이렇게 애우고 쓰고 또 친구들 이름, 마을 이름, 주소 뭐 이런 걸 전부 다 한문으로 자꾸 이렇게 배우고 그런 연습을 많이 했는데 진학을 못하게 돼서 집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엄해요. 만일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야 되는데 못 해왔다 그러면 막 엄청나게 나무를 하시고, 어느 날 산에 나무 하러 갔다가 나무를 못 하고 이 나무가 막 산에서 막 굴러 떨어져 가지고 결국 낫도 잊어먹고 지게도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몰래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계룡산으로 도망을 갔어요. 사형제 중 막내인 박세준 대표는 20살이 되던 무렵 도망치듯 계룡산으로 향했다. 댕기머리 청년은 겨울에는 추운 방 안에서 열을 내기 위해 생강을 씹어먹을 정도로 한학 공부에 매진했다. 1년을 열심히 했는데 사설을 1년에 다 해왔어요. 예, 논어맹자, 중형, 대학 이거를 배우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책을 한 6권 정도를 1년에 떼었는데 그 다음에 그걸 조금 더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린 기분에
요만치만 배워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다음으로 선택한 것이 이제 서화였어요. 글씨 그리고 쓰고 글 쓰고 하는 거. 이걸 또 선생님을 찾아가서 한 1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마 내 인생에 있어서 그 한문 1년 한 거하고 서화 1년 공부한 것이 오늘 나를 이렇게 한 큰 원동력이 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계룡산에서 나와 어여쁜 백피를 맞이한다. 계룡산에서 한학과 서화를 배웠지만 가장으로서 밥벌이를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생계를 위해 농사를 짓기 시작했지만 갈수록 빚만 늘어갔고 늘어가는 빚을 보면서 박세준 대표의 시선은 도시를 향했다. 당시 그가 갖고 있던 유일한 재산은 2년 동안 배운 한학 공부와 서화뿐이었다. 남의 땅을 얻어가지고 농사를 졌어요. 농사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담배 농사예요. 연초. 2년을 열심히 했는데 진짜 남는 게 없어요. 뭐 비료값, 철관값 뭐 이런 거 지하고 나면 진짜 빚인 거예요. 또 뭐 남의 빚을 얻어서 하니까 이자 주지. 농사 짓기가 어렵고 이렇게 해서는 일평생 내가 생명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한테 내가 대전 나가서 서예학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서예학원은 굉장히 쉬워요. 도구가 그냥 비니아판 갖다가 깔고 군대 모포 갖다 덮으면 그리고 벼를 몇 개만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거기서 그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2년을 거기서 했어요. 서화를.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그걸 접게 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시작할 때만 해도 별로 붐이 안 일었어요. 서화가. 그러니까 내가 한 1, 2년 한 사이 붐이 일어서 나보다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차리게 되니까 나한테 사람이 안 오잖아요. 근데 도저히 처자식을 먹여 살릴 방법이 없는 거야. 월세도 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왕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 죽어도 서울 가 죽자. 서울로 올라왔지만 생계는 점점 위협받고 있었다. 결국 박세준 대표는 자존심을 뒤로하고 직접 길거리로 나섰다. 가방 안에 문방사오를 넣고 직접 사무실과 화랑을 돌며 서예와 서화를 팔았다. 하지만 잡상인 취급을 당하며 번번이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였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그러면 행상 절대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아예 그 표지판에다가 그 잡상인 출입금지 이렇게 써놨잖아요. 예? 그래도 이제 난 잡상인이 아니다. 물건 팔러 안 왔고 나는 서화가인데 춥고 배고픈 서화가인데 내가 선물하러 왔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서 그렸죠. 이제 아는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뭐 수출도 해주겠다. 또 자기가 누구 소개도 해주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이제 내가 그린 그림이 부족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연히 여러 가지 그림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동물, 또 뭐 물고기라든지 산수화라든지 또 꽃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그림을 많이 요구하니까 그런 화가들을 모아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만들고 내가 화상이 된 거예요. 예, 그림 장사가. 그래서, 그래서 돈을 벌어서 한때 이제 노태백화점에 화랑이 내가 경영을 했어요. 일일이 사무실과 화랑을 다닌 결과 실력을 인정해주는 곳을 만나게 되면서 3개월 만에 큰 돈을 모으게 된다. 자산이라곤 오로지 가방 안에 들어있던 문방사우와 몸밖에 없던 그는 4개의 화랑을 운영하는 인생 역전을 맞이했다. 바로 그때
그의 머릿속에 반짝 떠오른 아이디어는 오르막 내리막을 반복하는 박세준 대표의 인생 그래프의 시작이 되었다. 거기에 이제 등거리 같은 거, 티테이블 같은 거 갖다 놨는데 술을 놓은 거예요. 그 술을 보고 저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싹 그려서 작품으로 저걸 만들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걸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당신은 그런 나연 물감이 붓으로 찍었을 만한, 그림을 그릴 만한 그런 나연 물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물감을 개발하기 시작해가지고 약 3개월 만에 그 붓으로 써도 천에 그림을 그려서 빨아도 지워지지 않고 변색되지 않는 그런 나연 물감을 개발했어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백화점의 화랑도 이제 정리하고 올인을 했어요,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어음도 쓰고 그래가지고 있는 돈 다 털어먹고 내가 그때 당시 집을 3천만 원 주고 샀는데 1억 8천만 원 빚을 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빚이죠, 그 당시에요. 그때가 80년도거든요. 그래서 내일 모레 어음이 돌아오는데 오늘 돈을 못 갚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옥은 훨씬 좋은 천국이에요. 예? 정말 남한테 빚을 지고 갚아야 되는데 약속을 했는데 못 갚고 하게 되면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전긍긍을 이렇게 하다가 회사를 정리했어요. 다시 내리막 상황. 이때부터 본격적인 발명품을 개발하기 시작한다. 의류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안료, 돌에 사진을 새기는 수석사진 등 사업적으로 성공과 실패를 맛보지만 박세준 대표는 계속해서 발명을 시도했다. 어느덧 그의 직업은 사업가가 아닌 발명가가 되어갔다. 발명품을 만들다가 그 발명품이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만든 것 중에 지도책이 하나 있었어요. 편리한 지도책. 아주 찾기가 편리해요. 내가 갈 위치나 또 현재 있는 위치를 정말 10초면 찾아요. 그래서 지도책 이름이 10초에 찾는 지도야. 이래서 이걸 보험회사가 가서 이거를 판촉물로 그걸 92년도에 한 해에 80만 부 팔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10년간 150만 부를 쭉 팔았어요. 그러니까 꽤 돈 좀 벌었겠죠? 근데 그 돈 번 것을 나는 소비자한테 되돌려줘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돌려줘야 될 것인가? 환경기술을 개발해서 환경을 깨끗이 만들어서 보답하는 것으로 난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환경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졸업식 때 내빈이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 파카 만년필을 개발한 이야기를 하면서 발명을 하면 굉장히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우리한테 안겨줬죠. 이제 그것이 늘 잠재적으로 머릿속에 있고 학교나 어디 가서 배운 바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선생님이에요. 박세준 대표가 요즘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가 있다. 바로 효소다. 수년 전 박세준 대표가 시흥시의 쓰레기 처리 기계를 납품하면서 발견한 미생물은 기존에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종이었다. 음식물 처리장에서 악취가 엄청나게 발생했어요. 파리도 엄청나게 많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많은 미생물을 써봤어요. 지구상에 있는 미생물을 다 갖다 써봤는데 해결이 안 돼. 그럼 부패를 시키는 균을 잡으려면 어떤 균을 가져야 될까? 미생물의 세계도 동물의 세계처럼 양육강식을 하는 호랑이가 있을 것이다. 우리 한약에 보면 부자라든지
초라든지 사람이 먹으면 금세 죽는 그런 독성 강한 한약재가 많이 있잖아요. 온나물 할지, 은행이나 할지, 이거 전부 다 그 살균력이 굉장히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전부 다 소멸돼요. 소멸된다는 건 뭐죠? 균이 그것을 분해하는 균이 있기 때문에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균은 통상의 균보다는 강하지 않겠냐? 이래서 이제 그 독성식물이 자라는 곳에 그 부엽토 그런 것을 다 모으고 또 그 독성식물을 갖다가 그 묻어놓고 이렇게 발효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발효된 것을 가지고 이제 그 음식물 처리에다가 넣었더니 그렇게 악취가 심하던 곳에 깨끗해졌어요. 파리 한 마리도 없고. 그는 이 미생물을 가축에게 섭취시켰을 경우 소화와 흡수 과정에서 독소 배출량이 줄어드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생물이 각종 독소를 배출하는 장내 유해균을 밀어내고 유익균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발견하고 미생물을 이용한 가축의 사료를 개발하게 된다. 이렇게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에 가장 자신 있게 배운 일은 한학인 그가 어떻게 생명공학에 대한 부분까지 습득하게 됐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기계공학을 배우려면 기계공학을 가서 4년간 배우고 물론 기계 공부부터 가야 되겠죠? 그럼 3년에다가 대학교 4년에다가 또 대학원까지 간다면 거의 10년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 전문가가 되잖아요. 근데 그 전문가가 발명합니까? 그 확률이 굉장히 낮지요. 그거를 전공하지 않은 쪽에서 많이 발명이 나와요. 뭐를 전문적으로 되게 되면 자기가 아는 게 많아지면 그 고정관념에 빠져서 고정관념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발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발명하냐?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을 바로 배울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바로 특허청에 들어가면은 특허 검색이 있어요. 특허 검색. 그럼 내가 펌프를 개발하고 싶다. 공기를 이용한 펌프를 개발하고 싶다. 그럼 공기 플러스 펌프 뭐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검색을 하면 관련된 기술이 쫙 떠요. 그걸 공부하면 줄잡아 6개월만 공부하면 공대 6, 7년간 배운 거를 6개월이면 충분히 배울 수 있다. 그럼 단기간에 배운 거기 때문에 또 많은 기술을 하기 때문에 이 기술과 이 기술을 결합하면 발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게. 특허청 검색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게 된 박세준 대표는 그가 발견한 미생물을 통해 프로바이오틱스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된다. 프로바이오틱스란 인체에 섭취되어 인체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미생물을 지칭하는 말로 항생제의 경우 장내의 유익균까지 모두 죽이지만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활성화를 돕기 때문에 장내 생태계의 회복을 통한 근원적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장에는 유익균하고 유해균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유익균이 60%면 유해균이 꼼짝 못해요. 독소를 못 만들어. 근데 유해균이 60%면 유익균이 위축이 돼요. 그래서 유익균을 강하게 만들어주면 그것이 프로바이오틱스예요. 장내 유익균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유해균을 억제하는 것이. 그러면 항생제는 어떤 거냐? 먹으면 유해균도 억제가 되지만 유익균이 더 많이 억제된다. 그걸 뭘로 구분하느냐? 항생제를 먹으면 변에서 냄새가 안 나던 사람도 냄새가 팍 나요. 또 그 살균제나 살충제나 다 이런 물질들은 냄새가 나지 않는 돼지 농장이나 음식물 쓰레기에다가 살포하면 냄새가 확 나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발효하고
하던 유익균은 억제되고 유해균이 번성해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그만큼 우리 생태계를 깨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의학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장내 세균을 모두 귀찮은 존재로 봐요. 그것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공생의학으로 가야 된다. 예. 죽이는 자는 가만히 안 있어요. 사람이든 세균이든 죽게 됐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자꾸 내성을 키우잖아요. 그가 발견한 미생물은 미국 FDA의 안정성 검사를 통과했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효소식품을 개발하게 된다. 학위도 없던 그가 단순한 일상용품의 발명이 아닌 생명공학 분야에서 새로운 미생물을 발견한 것에 대해 학계와의 충돌은 없었을까? 이제 그 발명가의 서러움이 그거죠. 우리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선진국에서는 발명가를 굉장히 우대해 줍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관료부터가 지금 공학을 한 사람이 없잖아요. 거의 그죠? 뭐 일본, 중국 같은 데 가도 우리 같은 데 하면 굉장히 환영을 받죠. 인간 대접을 받죠, 말하자면. 근데 우리 한국은 이제 기득권 세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예, 자신은 개발하지 못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 자기 사상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익에 반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걸 가지고 시비도 걸어오고 또 때로는 뭐 그 알력도 생기고 하는데요. 저는 언제까지나 굳은 신념이 하나 있는데 정의는 살아서 숨진다. 내가 옳고 정말 그 인류가 체험해봐서 또 느껴봐서 가장 좋다고 평가하면 그걸로서 되지 않냐. 그래서 기존에 무슨 그 기득권 세력에 제가 기가 죽거나 그러지는 전혀 않습니다. 발명은 배운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다. 때론 지식이 자신의 생각을 묶는 고정관념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박세준 대표. 세상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이 있다. 그는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게 아니라 고정관념의 그늘에 숨어있던 것을 발견해내는 발견가다. 이런 박세준 대표의 인생에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다. 1억 8천 빚졌다고 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서예를 하시는 분인데, 허현도라고, 호가 염광이세요. 근데 그분이, 내가 표고사를 했었는데, 내가 이제 글씨 그림을 쓰는 걸 보시고, 또 본인도 글씨 그림 쓰시잖아요. 이제 서로 교감을 가지셨다. 그분이 나이가 많으세요. 그 당시 이제, 농산부에 이렇게, 감사도 하시고, 정년퇴임하신 분이니까요. 난 그때 굉장히 젊었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분이 자기 생일도 초대해 주시고, 또 그렇게 내가 어려울 때, 빈 공터를 하나 빌려줬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루빙집을 짓고, 또 저쪽에는 한쪽에는 천막을 치고, 그래서 그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들면, 또 그 양반이 다리가 되져요. 저희 가서 좀 팔아보라고. 그럼 내가 그 양반 소개받아서 또 와서 마케팅하고, 가장 큰 의의죠. 그 옛날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들었던 발명의 중요성. 발명을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그 말을 잊지 않고 살아왔던 박세준 대표. 그의 발명은 처음엔 밥 한 끼를 먹기 위해 그리고 성공을 위해 시작됐다. 하지만 앞으로의 발명은 사람들에게 보다 건강한 삶을 주기 위한 발명이 될 것이다. 발명가 박세준. 그의 마음속엔
찬란하게 빛나는 거대한 꿈이 있다. 늘 꿈이 컸습니다. 저의 목표는 노벨상 수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 기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노벨상에 도전하는 기업이라는 그 타이틀이 항상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정말 인류에게 유익한 발명을 해서 노벨상을 타보자. 이게 저의 꿈이었어요. 근데 제가 전 세계에서 항생제를 쓰지 않고 항생제보다 더 빨리 가축이 더 건강해지고 사람이 건강해지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노벨상에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은 거죠. 성공했을 때는 나한테 얻어진 교훈이 없어요. 그리고 허무해요. 그렇지만 내가 망해서 어렵게 됐을 그걸 극복해 온 것은 정말 나한테 교훈이 많아요. 배운 게 많아. 그래서 정말로 그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자강불식. 스스로 힘써 행하여 쉬지 않는다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는 박세준 대표를 보며 우리는 지금 멈춰서려는 마음은 없는지 점검해봐야 하지 않을까? 노벨상을 향해 쉼없이 향하는 박세준 대표의 열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께는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인재양성소 원광보건대학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